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입니다. 현금 흐름의 계산 파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인데요. 강의 자료 하나로 좀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 자료의 분량이 많기도 하고, 원래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강의 자료에 좀 모아놔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년과 달리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압축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현금 흐름 계산의 예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게 한 절반 정도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또 오프라인 강의도 하잖아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예제와 별도로 제가 또 준비하는 현장에서 준비하거나 또 따로 준비해가는 문제들도 더 풀어보고 하면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구단을 우리가 익히듯이 조금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 익어질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익숙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번 학기 내내 괴로울 겁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이 비슷한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가와 연간등가 파트를 보시죠. 요 세 개의 삼각형 중에서 이제 아래쪽 삼각형, 아래쪽 변을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아래쪽 변을 다루게 됐어요. 보죠. 아래쪽 변, 여기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우리가 이미 요거랑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공식도 유도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F를 바꾸는 것도 A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서 F로 바꾸면 마치 여기를 0으로 보고 뭐 여기가 예를 들어 6이었다고 하면 여기로 5였다고 하면 여기가 1이 0이 되면 여기가 4가 되죠. 4기간짜리의 P를 F로 바꾸는 공식. 얘는 3기간짜리 P를 F로 바꾸는 공식. 얘는 뭐 자기 자리 그대로 하는 형태로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으로 각각 쪼개서 아까처럼 이걸 다 더하는 과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모으면 결국은 A를 F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면 엄청 지루할 뿐만이 아니라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일단 무엇보다도 싫죠. 짱시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A를 아니까 A를 알고 F로 가고 싶으니까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꼭 왜 다이렉트로 가야 돼? 돌아서 가면 되지.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은 이미 배웠고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도 배웠으니까 이 주어진 A라는 요 현금 흐름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P를 구한 다음에 뭐 엄청 큰 P가 나오겠죠. 이 P랑 같은 가치를 가지는 F를 또 구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뭐 도시락을 사 먹는데 뭐 물론 바로 사 먹어도 되지만 돈을 쿠폰으로 바꿔서 쿠폰으로 도시락을 사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정은 상관없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연쇄 법칙이라고 해요. A에서 P, P에서 F.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목표한 건 A에서 F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공식 형태를 쓰면 A에서 F 이렇게 되죠. 이걸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적어볼게요. 지우개로 지우개 처음 쓴다. 이 파워포인트의 이 필기 기능에서 이 지우개 같은 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적당히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A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이니까 A분의 F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P는 A에서 P로 바꾸고 다시 F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A에서 P는 A에서 P,
P에서 F는 P에서 F 이렇게 될 거니까 P 약분되면 A분의 P가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죠? 좌우변이 똑같죠.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걸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도 공식은 똑같다. 그래서 요 공식 아니까 그대로 쓰고 요 공식 아니까 그대로 쓰고 이렇게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에서 F로 가는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로 F에서 A로 가는 공식이야 뭐 역수 취하면 될 거고. 그죠? 네. A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이렇게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 뭐 실제로는 우리는 FV 함수를 쓰면 그만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A에서 F로 바꿀 때 이렇게 A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잖아요. 1시점부터 특정 N 시점까지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때 얘들을 다 모아서 얘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F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F가 어떤 시점의 F냐? 6시점 아닙니다. A의 마지막 캐시플로우와 같은 시점에 발생을 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요 A는 F로 바꾸는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F는 6시점이 아니라 A의 마지막 시점, 요 A 캐시플로우의 마지막 시점과 같은 시점으로 변환이 됩니다.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터 N까지 A가 1부터 N까지 발생하는 놈일 때 요걸 F로 바꾸면 얘는 언제라고요? N 시점의 캐시플로우로 바뀐다. 요 주의사항만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써보죠. A에서 F로 바꾸는 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뭐가 됐든 F로 끝나면 FV를 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F에서 A로 바꾸는 거, 뭐 F에서 오든 P에서 오든 뭐 난 모르겠고 A로 끝나면 무조건 PMT를 쓴다. 네, 무조건. 인터넷에 그 맞춤법 틀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감동적인 맞춤법이었어요. 무조건. 네. 거의 뭐 이 정도, 애승모 정도. 네. 이거였나? 외승모였나? 네. 외숙모를 이렇게 부른 거죠. 엄청난, 네. 뭐 5회 말 카드 이런 거 있죠. 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참 이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해라 저래라. 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동영상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넋을 잃었네요. 이걸 이용을 해서 실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을 20년간 저축한다. 매년 500만 원을 20년간 저축해요. 네. 일정한 돈이 계속 빠져나가죠. 1부터 20까지. 이자율이 3%면 원리 합계가 얼마냐? 이때 원리 합계는 20년째 돈을 넣자마자 딱 그때의 원리 합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t = 20에서 발생하는 f가 궁금한 겁니다. 따라서 a를 f로 바꾸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시점이 되니까. 그러면 a에다가 500 넣고 이자율 3% 기간 20년을 넣으면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공식을 그대로 넣어서 구할 수도 있고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FV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FV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FV를 이용을 하면 3.9 보면 저축액이 500만 원이고요. 매년 이자율이 1년에 3%예요. 기간이 20년입니다. 당연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원리합계를 사용을 하면 원리합계를 FV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많이 꼬였네요. 이자율 자리에 이자율 넣고 납입횟수 자리에 20년 넣고 N이 2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납입액은 A를 넣는 거라 했어요. A가 500만 원인데 뭐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500을 넣고 그 다음은 현재 가치 없고요. 불입정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워도 되고 뭐 00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면 1억 3,4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 20년 넣으면 단순 계산하면 1억인데 그거보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3,435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네. 반대로 매년 일정액을 저축하여 12년 후에 1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네. 12년 후에 1억을 모으는 1년부터 12년 동안 네. 쭉 저축을 해서 역시 1억을 모읍니다. 그럼 이 F는 알려졌는데 A를 모르는 거죠. 반대로 그 경우는 A를 구하는 함수 PMT를 쓰면 되겠습니다. PMT 쓰는 걸 한번 보죠. 목표액은 1억이에요. 1억은 만 원이 10,00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10,000원이 되겠죠. 이자율이 4%라고 했고요.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랬을 때 뭐 공식을 역시 쓸 수도 있는데 PMT를 쓰면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PMT를 쓰면 이자율 4% 넣고요. 납입 횟수 12년 넣고 현재 가치 없죠. 이 경우에 현재 가치가 없습니다. 미래 가치 있죠. 미래 가치 1억이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초록색을 넣어주고요. 마지막 0 안 넣어도 됩니다. 이 앞쪽도 0을 안 넣어도 되는데 쉼표는 있어야 돼요. 앞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엔터 치면 매년 665만 원을 저축을 하면 12년 후에 1억이 생긴다는 거죠. 네. 쉽지 않죠. 그죠? 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유, 1억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665만 원씩 실력을 부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네. 이제 요런 딱 정해진 형태의 현금흐름 A, P, F 요 세 가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현금흐름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함수를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데요. NPV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경제적 대안의 평가를 할 때 NPV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쓰는 거이기도 한데 뭐 꼭 그때만 쓰라는 법은 없고 네.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그 NPV 함수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주어져 있을 때 입력을 하면 입력받은 값이 t = 1에서 시작하는 캐시플로우라고 자동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전체를 p로 바꿔버립니다. 그 전체를 p로 바꿔주는 함수. 이 전체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p로 바꿔줘요. 그럼 요때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어떡하냐? 얘는 따로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0이니까 0을 따로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형태가 100, 마이너스 200, 150, 200, 마이너스 80, 100, 뭐 이렇게 제멋대로죠. 막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한 이런 캐시플로우가 존재할 때 얘랑 등가를 이루는 P나 등가를 이루는 F나 등가를 이루는 A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NPV를 이용을 해서 우선 P로 바꾼 다음에 다른 것들로 아까 우리가 아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문제를 한번 보죠. 예전에는 요런 문제를 요런 형태의 캐시플로우를 PA, F 말고 하나 더 배웠었어요. G라고. 어떤 형태의 현금 흐름이냐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뭐 직선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수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어떤 G라는 또 다른 형태의 약속된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이런 현금 흐름이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공식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뭐 나름 복잡한데 네 가지까지 뭐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현금 흐름에 제가 그냥 포함시켜서 그런 경우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데 매년 5%씩 계속 증가를 해요. 매년 5%씩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현금입니다. 매년 5% 증가하니까 이렇게 점점 아주 가파르게 높아지겠죠. 가파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15년간 증가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이 전체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되겠느냐. 바꿔 말하면 얼마를 넣어 놓으면 매년 5%씩 늘리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첫 해에는 100만 원인데 그 다음부터 계속 늘어나요. 10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5%씩 늘어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다른 캠으로 또 한번. 뭐 이왕 카메라 두 개니까 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5%씩 늘어나요. 첫 해에는 1년 후가 됐을 때 당장 1년 후는 100이었는데 네, 1년 후는 100이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줄었네요. 125 정도가 좋겠네.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보다 5%가 늘어나니까 1.0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1.05를 곱해요. 바로 직전 거에서 항상 1.05를 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쓰는데 최종적으로 15년 후에는 얼마를 쓴다고요? 197만 원, 198만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그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 현금 흐름 각각을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얘도 P로 바꾸고, 얘도 P로 바꾸고, 얘도 P로 바꾸고, 발음이 세냐? P로 바꾸고. 오래 해서 이제 지쳤나 보네. 각각을 다 P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면 전체가 P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A를 P로 바꾸는 공식을 썼을 때 각각을 이렇게 옮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전체 공식을 유도를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PV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V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자율을 넣고 그 다음에 기간이 계속 바뀌죠. 1년부터 15년까지로 계속 바뀝니다. 요 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입액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짜리니까 F자리, 미래가치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부호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현금이 100이었던 것이 현재 가치로는 97.09라고 볼 수가 있고요. 7년 후의 것을 역시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주면 좋아요. 보라색도 이렇게 따라와 주고 초록색도 이렇게 따라와 주면 좋은데 이자율은 여기에 3%를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거니까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복사했을 때 딴 거는 위치를 참조하면서 따라오되 어떤 값은 그대로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를 붙입니다. 이 경우는 가로 세로 다 안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다 달러를 붙여요. 양쪽에 다 달러를 붙일 때는 뭐 달러가 아니라 그냥 F4를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얘들은 이미 다 P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싹 다 더해주면 총액이 1671만 원, 1672만 원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NP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NPV 함수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PV는 이자율, 할인율이라고 부르는데 할인율을 앞에다 넣고 뭐 기간 넣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캐시플로우를 쭉 다 긁어서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캐시플로우 쭉 긁어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0시점,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에 어떤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이 시점에 현금 흐름이 존재를 한다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여기에 별도로 따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어떤 복잡한 현금 흐름이 있더라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현금 흐름을 NPV를 사용하거나 PV와 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방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더 생각해보기라고 해서 제가 항상 이런 형태의 요약 자료들을 보여드립니다.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배운 삼각형의 6가지 변을 다 표현식과 실제 수학 공식을 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뭐 요것만 보고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함수가 뭐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면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약간 극한의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뭔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A가 있는데 내가 미래에 돈을 일정하게 받는 걸 A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 받는 횟수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1년 후부터 100만 원씩 받는데 10번 받는 게 아니라 20번 받는 게 아니라 뭐 1000번, 10,000번, 무한번 받는 어떤 그런 연금이 있으면 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예. 얘도 무한번 받으니까 가치가 무한대로 갈 거냐? 예.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극한으로 구해보면 A에서 P를 바꾸는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n 자리에 무한대를 넣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이거 극한으로 처리를 하면 i분의 1이 됩니다. 이 뒷부분이. 그래서 i분의 a 이자율로 나눠준 것만큼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배수가 안 됩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극한을 취해보면 그것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다른 것들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요 극한 값을 취한 요 입력값들의 그 특성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본 거를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또 다른 경제학적 의미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요게 그래프도 있으니까 타블렛 쪽으로 가보면 네. 이게 그림이 네, 보이고 있죠? 네, 카메라를 끄면 아마 보일 텐데 네. 보시면 네. 이게 왜 그래프 변화가 안 보이지?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 인구 구조가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번 강의 자료에서 제가 경제학 쪽 뭐 시장 경제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경제 상식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국민연금에 관한 거였어요. 네, 국민연금. 연금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봐도 좋고 경제뉴스를 아마 지난번에 경제상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것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첫 번째 주제로 숙제를 곧 내드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 국민연금에 관한 거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인구 구성에 관한 것, 인구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 구성 비를 미래 인구 구성 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 한 2020년 좀 지나가면 2030년쯤이면요. 네, 인도가 인구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강의 자료가 끝났습니다. 꽤 길었던 강의 자료고요. 실제로 한 지금 3번 정도에 나눠서 있는데 뭐 4번 정도에 나눠서 할 수도 있었을 만큼 꽤 긴 강의 자료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고 수업 시간에 또 진행을 하고 또 바로바로 복습을 하고 퀴즈도 보고 하는 이유가 즉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잠깐 수업 들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없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일부러 뭐 선생님네 하고 그러는 물론 선생님네 하고 그러는 거긴 하죠. 네. 선생님네 하고 그러는 것이기는 한데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혹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뭐 죄송하기 짝이 없고요. 교수님들 계시다면 정말 고개를 들 낯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된 상황에서 제 경험상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놓는 것과 한 것의 그 차이가 아주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가 아니라도 한두 가지라도 키워드만이라도 핵심만이라도 사용법이라도 예제 하나만이라도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좀 남겨두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추석 전에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한 2주, 3주간 진행될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보고 참고하고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많이 많이 건강해져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즐거운 모습으로 수업이 즐겁지 않겠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즐거운 게임과 복습과 실습과 퀴즈를 해나가면서 또 수업을 헤쳐나가 보도록 하죠.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